한국인들은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안 먹는 음식이라 해도 한국인들이 챙겨 먹는 음식도 많죠. 티아민, 분해 효소, 프타킬로사이드 같은 유해 성분을 가진 고사리는 그런 성분이 사라질 때까지 말리고 씻고 삶아 먹으며, 독성 단백질 리신이 있는 아주가립 역시 독성이 사라질 때까지 푹 삶아 먹습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들마저도 독이 오를까봐 근처에도 안 가는 온나무는 독이 생기기 전에 옷순만 채취해 나물, 부침개, 튀김, 비빔밥으로 잘 먹습니다. 독성이 강해 식중독 위험이 있는 두릅도 새순이 나면 몽땅 먹어버리죠. 이런 한국인이라 해도 절대 안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음식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끼리도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한다,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잘하는 집에 안 가봐서 그래.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무리 불호라고 해도 꼭 서로를 먹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런 한국인이라 해도 꺼려하고 먹지 않는 식재료가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일상적으로 먹을 만큼 흔한 음식이지만 유독 한국인만 거부하는 식재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싫어하는 채소 1위를 가지가 차지했습니다. 가지의 물컹거리고 흐물흐물거리는 식감과 특유의 냄새는 물론 요리를 하면 곰팡이가 난 것처럼 푸른빛도 아니고 녹색빛도 아닌 이상한 색으로 변하는 게 싫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싫어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가지를 우리처럼 쪄서 나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름에 튀겨 먹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튀기면 특유의 물컹거리는 식감 대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굉장히 맛있는 식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가지가 아니더라도 먹을 만한 너무나 많은 나물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지가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크라. 오크라는 외국에서는 레이디스 핑거라고 불리며 아시아에서는 절임이나 볶음으로 먹고 서양에서는 생으로 샐러드 등 다양한 음식으로 먹습니다. 겉보기에는 오각형으로 각진 고추처럼 생겼지만 가로로 썰면 별 모양이 되는 채소인데요. 아삭한 식감과 더불어 끈적한 진액이 매력적이라고 하지만 유독 한국인들은 오크라를 좋아하지 않죠. 재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먹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한국에는 오크라를 대체할 더 훌륭한 식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이고추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에 맵지도 않고 비타민C가 풍부한 데다 물에 씻어 쌈장에 찍기만 하면 최고의 반찬이 되니 굳이 표면의 털을 소금으로 문질러 씻는 수고를 거쳐야 하는 끈적한 오크라를 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트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트밀로 아침을 먹는 일이 많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들이 아침으로 오트밀 죽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오트밀은 귀리를 볶거나 쪄서 분쇄하거나 압착하여 만든 가공품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한국인들에게 오트밀은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식재료입니다. 오트밀이 밀보다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이나 변비에도 좋으며 다이어트식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단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충격적으로 맛이 없다는 것이죠. 예로부터 가마솥에 밥을 하고 누룽지를 만들어 간식으로도 죽으로도 먹었던 한국인들은 구수하고 감칠맛까지 있는 누룽지가 있는데 굳이 종이맛만 나는 오트밀 죽을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땅콩호박. 조롱박 모양의 버터넛 스쿼시는 달달한 맛의 호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땅콩호박으로 부릅니다. 해외에서는 땅콩호박을 고구마처럼 구워 먹거나 속을 파내 수프를 끓이기도 합니다. 각종 샐러드와 이유식, 스튜, 주스, 푸딩 등 수많은 음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유독 한국인들만 이 땅콩 호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단호박이 있기 때문이죠. 단호박은 아무런 당분을 추가하지 않고 익혀도 단맛이 강해 찌거나 굽기만 해도 맛있지만 호박죽이나 호박수프, 호박떡,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채소를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까지 잘 먹일 수 있는 식재료가 되었죠. 외국인들 역시 단호박을 한번 맛보면 땅콩호박은 더 이상 맛이 없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칠면조. 해외에서는 명절마다 칠면조 요리를 즐겨 먹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에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칠면조 구이를 먹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칠면조를 먹지 않습니다. 칠면조는 큰 덩치만큼이나 가슴살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퍽퍽하고 푸석푸석한 살을 선호하지 않는 한국인에게는 칠면조의 크기만큼이나 많은 가슴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쫄깃한 허벅지와 다리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토종닭과 비교하면 육질은 푸석하고 질기며 다리살은 특유의 비린내가 나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한국의 토종 닭은 푹 삶으면 지방이 적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기 때문에 굳이 칠면조를 찾아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시나몬. 시나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나몬을 즐겨 먹지 않습니다. 약과나 수정과 한국 전통 과자에 시나몬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건 시나몬이 아니라 계피입니다. 시나몬과 계피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나몬은 단맛과 매운맛이 강하고 독특한 향취를 가진 특징이 있지만 반면 계피는 매운맛과 쓴맛이 강합니다. 시나몬이 주로 디저트류에 사용되는 반면 계피는 한약재나 차로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고수. 마지막으로 고수는 정말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나뉘는 식물입니다.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는 한국 사람들은 고수 빼주세요를 외국어로 외워갈 정도인데요. 아무리 별별 식물의 뿌리, 줄기, 잎을 각종 방법으로 나물화하는 한국인들이라 하더라도 절대 한국인들은 고수를 나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죠. 고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누나 세제 맛이 난다. 장마철에 제대로 말리지 않은 걸레 같은 역한 냄새가 난다. 벌레를 죽였을 때 나는 냄새랑 비슷하다. 플라스틱을 태우는 듯한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냄새가 난다. 샴푸나 화장품을 입에 넣은 듯한 괴상한 맛을 느낀다. 서양인의 악내와 비슷하다. 딱정벌레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난다 등 자연식물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수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먹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는 대부분의 음식에 향신료로 고수가 들어가고 아예 뭉텅이로 넣어 비벼 먹는 음식도 많죠. 중국 요리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인도와 네팔 등 남아시아에서도 고수를 많은 요리에 사용합니다. 생으로도 쓰지만 가격이나 보존성 문제로 커리 국물을 만들 때 건조 고수를 가루로 넣기도 하죠. 멕시코의 타코 요리에는 잘게 썬 고수가 무조건 들어가고 미국 서부식 멕시코 요리 스타일의 브리또에도 고수는 필수 재료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요리에도 고수가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고수가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곳은 바로 고기의 잡내 제거가 필요하거나 기름기 많은 음식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부분의 음식에 마늘을 한 주먹 넣으니 따로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거나 기름기나 느끼함을 잡을 향신료가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고수의 호불호가 나눠지는 원인에는 유전적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수의 경우 풍미를 식별하는 유전자에 따라 느끼는 맛이 다르다는 것이 DNA 검사 회사 23andMe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건데요. 또한 고수의 호불호는 유전될 가능성이 높고 민족에 따라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 어떤 식물이라도 나물화하는 한국인들이 왜 유독 고수나물을 식탁에 올리지 않는지 알 수 있죠. 전 세계가 먹는 식재료라더라도 한국에는 더 훌륭한 식재료가 있어 그동안 외면당했던 것이 밝혀졌는데요. 언젠가는 이런 식재료들도 한국인이 맛있게 조리해 다 먹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